자, 두 번째 피드백 내용입니다. 임시 CTO 서비스가 망설여지는 이유. 외주 개발의 가장 큰 우려사항은 방어적인 태도 탓에 비즈니스의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서비스를 런칭하기 전인 스타트업에서 외주 개발사와도 일해보고 외주처럼 일하는 CTO와도 일해봤습니다. 저는 PO 롤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자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방어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외주 개발사는 시간이 돈이므로 일주일을 시간 단위로 나눠서 태스크를 수행합니다. 이 때문에 고객사 한 곳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으려고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죠. 자, 여기서 일단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이 말이 맞습니다. 개발사나 개발자 입장에서는 손님이 원 오브 댐인 거죠. 여러 가지 일을 당연히 받아서 일을 처리해야 당연히 돈을 벌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어느 기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네,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굉장히 방어적으로 타임라인을 설정합니다. 초기 스타트업에서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타임라인을 방어적으로 설정한다는 것이 아마도 기간을 조금 여유 있게 잡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일이 들어왔을 때 모든 일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쳐낼 수 없는 작업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잡아놔야 기존의 작업을 쳐내고 나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간을 조금 여유 있게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고, 두 번째로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기획이 안 된 상태로 기획서를 내밀면 그거에 대한 처리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개발자들 그리고 개발 리더가 기획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개입하면서 그런 속도로 개발할 수 없다, 우리가 일할 수 없다, 그리고 서비스에도 좋지 않을 거다라며 방어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탓에 개발은 물론 기획, 런칭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경험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이제 소통하는 걸로 봐서 내부 개발자나 뭐 그런 경우일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내부 개발자가 이런 식으로 당장 어느 기간까지 어떤 결과를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태도를 유지한다면 특히나 스타트업에서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개발자들이 이런 태도,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IT, 개발이 굉장히 필요한 IT 쪽에서는 개발자가 실질적으로 어떤 서비스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능력이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좀 개발자 파워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스타트업이 일반화되고 있다 보니까 스타트업에 맞는 생각을 갖고 진행하는 개발자들이 좀 많이 생기긴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개발 코드를 굉장히 간결하게 짜고 그 다음에 다른 개발자가 봤을 때 보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고 뭐 이런 것들보다는 당장 어느 기간 동안 당장 유저들이 중요하게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 기능에만 초점을 맞춰서 빨리 개발을 쳐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그 개발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따라서 앞서 말했던 그런 태도는 스타트업에는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서로 어떤 지향점이 같은지를 처음부터 확인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많은 시간과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장 크게 이용하는 점은 CEO가 개발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일부러 비개발자 CEO들만 찾아서 뒤통수 치며 돈 따먹고 다니는 사람들인가 싶을 정도로 CEO가 개발 분야를 잘 모른다는 점을 철저히 이용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CEO 입장에선 IT 서비스 개발 및 런칭 이후 유지 보수에서 초기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자신을 믿고 일부 희생하며 도와주듯 일하는 개발자들을 비개발자 쪽 목소리보다 존중할 수밖에 없으며 휘둘릴 수밖에 없죠.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개발자가 있어야 뭔가 내 아이템을 시각화할 수 있고 구현할 수 있다 보니까 그 개발자들한테 약간 이끌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하는 방식, 다시 말해서 특정 기간 동안에 특정 기능이 완성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개발자를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런 문제를 조금 피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만약에 코-파운더라고 한다면 비용을 받지 않고 뭔가 처음부터 일을 한다면 더더욱 그렇겠지만 만약에 돈을 받고 일하는 개발자라면 조금 확실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발적으로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기간에 딱 원하는 기능을 완성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기간 동안에 이 정도 기능이 완성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니 내가 예산이 이 정도고 이 정도 기간에 이런 기능이 완성돼야 된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대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사전에 얘기할 수 있죠. 이런 기능은 이 정도 기간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정도 기능, 더 핵심 기능만 일단 처음에 포함해서 한번 빠르게 완성하는 거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어떤 서로 간의 어떤 라포 형성, 그 다음에 신뢰가 형성된 관계라면 그 개발자를 어느 정도 믿고 처음에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그거를 처음에 완성을 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거를 한 번에 제작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개발자를 정확하게 믿지 못한 상태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휘둘리거나 혹은 휘둘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비판적인 논조로 글을 썼습니다만 그렇다고 함께 일했던 외주 또는 외주 방식의 개발자분들이라는 거는 일단 어느 정도 비용을 들이고 인하우스로 개발했던 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외주 방식의 개발자분들이 무조건 잘못했다, 나빴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었고
또한 그것이 그들이 일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것을 잘 조율하며 일해야 하고 모름지기 그것이 경영진 및 PO의 책무일 것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마인드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정말로 가져야 될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것마저 조율을 잘 하고 그것이 이제 경영진이나 PO의 책무일 거다. 전체적으로 어떤 그 책임까지 지는 그 마인드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좀 팁을 드리면 이러한 그 개발 이슈 그런 것들까지 이제 막 관리하고 뭐 어떻게든 이제 회유하고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개발 단계가 굉장히 항상 이슈가 많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도 뭔가 경영진과 PO가 넘어야 될 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피드백 내용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제3자 개발자를 끼고 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생각보다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쪽을 뭔가 하나 해결하는 게 스타트업의 어떤 능력 어떤 꼭 넘어야 될 산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는 개발은 그냥 개발일 뿐이고 개발해 줄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한 개발자들이나 개발사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사전에 정확하게 전달만 잘하면 생각보다 그 산을 쉽게 넘을 수가 있습니다. 산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스타트업 입장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속도가 늦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개발하면 나중에 백엔드 다 꼬인다. 스파게티 코드로 코딩할 바엔 이 팀에서 나가겠다. 등으로 철저히 방어적이고 개발자 중심적 사고방식으로 비즈니스의 속도에 발목을 잡는 개발자분들께서 왜 역설적으로 초기 스타트업 CEO들의 자본만 까먹으면서 일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스타트업에 빨리 뭐 최대한 와가지고 그냥 돈 조금 받아가면서 일하고 그 다음에 좀 편하게 일하고 싶고 이런 마인드 갖고 있는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상황이 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개발 쪽을 이해한다기보다는 내가 개발을 모르더라도 우리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플랜을 갖고 있으니 그것과 공감하는 방식으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사전에 잘 정하는 것 그런 대화를 터놓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리스크와 시간과 자본을 아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이용할 이유 만약에 초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와 애자일, 린하게 개발해주면서 비용은 합리적인 서비스라면 이용할 수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노모어대부는 개발은 개발사에게 맡기고 기획과 스토리보드 짜는 것부터 시작해서 외주 개발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서비스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변 대표님들께서 속도가 강점인 외주 개발사를 쓰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빠르고 애자일한 대신에 비용이 1억 원 이상으로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만약 스타트업 창업팀을 존중하고 비개발자 출신이지만 아이디어와 BM 가능성이 있는 대표님 경영진을 대상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개발해 줄 것을 담보하면서 비용 역시 월 2,300만 원 수준으로 초기 팀이 부담 가능한 수준이라면 이를 이용할 대표님들이 꽤 있을 겁니다. 이 정도 비용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정확하게 어떤 수준, 그 다음에 어떤 양, 어떤 규모의 서비스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 2,300만 원인데 한 달에 굉장히 규모 있는 플랫폼을 다 구축해 달라고 하시면 이 부분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기획부터 같이 잡아 나가야 됩니다. 기획부터 잡아 나가지 않으면 어떤 기간 안에 어떤 비용이 나올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쑥날쑥한 견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개발자분들 입장에선 다소 스파게티 코드를 짜더라도 그리고 기획이 어설프더라도 괄호 열고 팀의 세심한 서비스 기획 역량이 없더라도 속도를 최우선시하면서 리소스를 잘 분배하시면 리소스 관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이게 이제 이런 얘기죠. 코드의 어떤 퀄리티보다는 결국 속도가 더 중요하다. 이 말씀 해주신 거죠. 다만 이러한 경우 스트레스가 가장 큰 비용일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저에게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표님들은 제 경험상으로는 나이가 좀 있으신 30대 후반 이상 40대가 가장 많음 비개발자 출신 분들로 커뮤니케이션이 느리고 답답한 경향이 있으며 특히 가장 큰 문제는 기획이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잠재 투자자라는 핑계로 주변의 IT나 VC 쪽에서 일하는 분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사무실에는 안 계시고 개발은 알아서 해달라 식으로 맡겼다가 갑자기 그 다음 주에는 기능을 이렇게 바꿔달라, 화면을 이렇게 바꿔달라 하며 누굴 만나고 올 때마다 기획이 바뀌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괄호 열고 이런 분들은 개발자처럼 기획자도 파트타임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님께서 이래버리니 개발자도 기획자도 결국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악순환입니다. 네, 이게 정확히 이제 결과물이 망하는 이유입니다. 중간에 기획이 바뀌는 거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제 돈을 계속해서 잘 준다. 그러면 사실 작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다만 스타트업 쪽에서 같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기획이 이리저리 바뀌면 계속 인생의 시간이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좋아하지 않죠. 그 다음에 어떤 돈을 떠나서도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짜고 그거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갑자기 기획을 휙 바꿔버린다? 이러면 뭔가 어떤 시간에 대한 가치를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래서 기획을 중간에 바꾸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바꾸는 거, 공감을 해서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특히나 외주사, 이미 돈을 받은 외주사를 상대로 중간에 기획을 바꾸거나 추가하는 거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추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대표님들을 핸들링하느라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인데
비용까지 높게 받지 못하는 서비스라면 제 노모어 앱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를 수행하시는 개발자분들 입장에서 상당한 스트레스일 거라 생각합니다. 자, 참고로 노모어 앱은 그 개발자를 내부에 포함해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외주사한테 돈을 다 주고 그 다음에 미약한 기획과 스토리보드를 제시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인데, 문제의 원인, 즉 기획부터 스토리보드를 짜는 것까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서비스 전략을 내고, 그 다음에 어떤 개발사, 어떤 개발자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그 개발사나 그 개발자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외주를 맡기고 나서, 즉 돈을 주고 나서도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어떤 피드백, 이러한 부분들, 미약한 부분, 기획적으로 미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하면서 이런 식으로 요청하는 거, 그 다음에 요청할 때도 기존 예산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 수준 내에서 요청하는 거, 개발자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마지막 결과가 나왔을 때 부담스럽지 않게 이 부분은 원래 기획에 포함돼야 되는 개념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한번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이런 부분까지 수정하면 추가 예산이 나온다라는 것을 대표님한테 알려드린다거나, 이러한 작업들을 처리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딱 정확하게 그 개발 작업만 개발 쪽에 맡기는 것이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관리하는 작업을 대행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맡기게 된다면 개발사와 마찬가지로 최대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작업은 제일 줄여버리게 되니까 아무래도 퀄리티 문제가 나오거나 소통을 덜 하게 되겠죠. 소통을 덜 해야 내가 작업이 줄어들 테니까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짜리 이하 어떤 좀 간단한 사이트라면 전체적으로 통으로 맡기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전에도 그 맡아주는 개발사가 어떤지 혹은 개발자가 어떤지에 대한 검증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획부터 개발자가 잘 잡아나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도 가치를 주면 이용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위에 적었듯 가장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외주를 쓰는 이유도 속도, 안 쓰는 이유도 속도입니다. 의지와 실력이 있는 비개발자 출신 창업자들에게 속도를 더해주는 서비스라면 수요가 있을 것이고, 기존의 외주들처럼 오히려 발목을 잡고 개발을 이유로 속도가 지연되는 서비스라면 결국 기존 외주와 차별화가 없을 겁니다. 제가 이런 피드백을 받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비개발자 입장에서 개발 맡기는 게 굉장히 정성적으로, 즉 딱딱 떨어지기 어려운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모어데브와 같은 서비스를 시행할 때 중요한 건 결국 신뢰인 것 같고, 그 모든 변수들을 다 고려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믿고 맡길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거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주 개발 시 발생한 불편한 점, 문제점에 대한 답변입니다. 속도, 커뮤니케이션, 자세한 사항은 위에 다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앞서 대답해 주셨던 내용 중에 스파게티 코드로 코딩할 바엔 나가겠다, 이렇게 개발하면 나중에 백엔드 다 꼬인다, 그래서 개발자한테 좀 이제 이끌려 다닌다, 이런 답변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속도 위주의 요청을 했는데 백엔드 꼬인다, 스파게티 등을 말하면서 돈 주는 사람이 원하는 우선순위대로 일하지 않는다면 그냥 내보내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개발자가 중간에 나가면 개발도 멈추고 개발자도 새로 뽑아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스타트업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 떠나면 새 사람 옵니다. 뭔가 인생 살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이 두렵지 계속 하다 보면은 자기와 생각 맞는 사람 더 잘 만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람 하나 떠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심리적인 부분들이 생겨요. 내가 문제가 있나? 내가 뭔가 이 아이템이 별론가? 뭔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결국 계속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람 떠나면 새 사람 오고 더 잘 맞는 사람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개발자에 대해서 크게 휘둘리면서 지낼 필요가 없다. 심지어 돈 주는 상황이다. 원하는 대로 이제 작업해줄 사람. 그런 사람이 저는 어떻게 보면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심리적으로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피드백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반응을 보여주시면 어떤 좋아요라든가 구독이라든가 댓글이라든가 혹은 이런 고민이라든가 이런 거를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피드백을 하는 그런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